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지난, 한 15년, 20년 정도의 경력 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제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구직과 이직,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인터뷰 관련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신 홍콩 총영사관과 코트라 분들 모두께 감사드리고,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지금 홍콩에 이사 온 지 한 2년 정도가 됐고요. 그 전에는 싱가포르에서 8년 정도를 싱가포르에서 보냈고, 그 전에는 한국이랑 미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자료 그리고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거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제 이야기가 100% 맞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제 키워드 방식으로 좀 자료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decision입니다. 결국 선택에 관련된, 그게 회사에 대한 선택이냐, 뭐 이 구직과 이직에 대한 선택이냐, 여러 가지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 2010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에 미국에서 싱가포르로 이사를 와서 지난 10년을 아시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네 군데의 회사를 다녔고, 네 군데의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리고 또한 이렇게 취준생 여러분들 혹은 뭐 지금 현재 근무를 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제 선택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0년, 저희가 한 데케이드라 그러죠. 한 데케이드가 지났는데, 지난 10년 동안은 선택할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아이폰도 어떠한 아이폰을 사야 될지, 워낙 전화기가 많이 자주 나오다 보니까는 심지어 이러한 사소한 선택부터 시작해서 조금 재미를 붙이자면은 뭐 틴더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야 될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에 대한 선택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텍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었고, 감사하게도 그래서 다양한 회사들과 뭐 인터뷰를 하건 같이 일을 하건 업무를 하건 참 많은 선택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회사를 고를 때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선택을 할 때는 보통 기준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점이 맞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기준점이고요.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기준점은 disruption입니다. 보통 disruption이라고 하면은 많은 택 기업들이 흔히 쓰는 단어인데요. disruption이란 무엇이냐면은 판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보여드린 회사 중에서 과연 제가 왜 이러한 회사들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저는 왜 이러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회사는 저희의 생활의 판도를 많이 바꿔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은 저희가 사람들하고 연결하는 방식을 바꿔놨고, 링크드인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변경을 시켰고, 그리고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변경을 시켰고, 구글은 저희가 서칭하는 방식, 아마존은 저희가 쇼핑하는 방식, 우버는 저희가 커뮤트하는 방식에 대한 많은 디스럽션을 마켓에 갖다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글거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제 개인적인 것보다는 회사를 고를 때는 제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어떠한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며 회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은 안 하겠습니다. 돈도 돈이 거는 확실한 거고 이러한 텍 기업들이 아무래도 하이페잉 잡이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러한 글로벌 기업에서 많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저도 선호를 하지만은 그 외에서는 저는 뭐든지 이러한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좀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를 저는 많이 보았고 그리고 이러한 회사에서 운이 좋게도 일을 할 경험이 좀 많았었습니다. 결국 기준점이 있으면은 purpose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목적이 무엇이냐, 과연 이 회사를 들어가서 결국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라는 목적이 굉장히 뚜렷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링크드인에 들어갔었던 그 시기는 제 인생의 아마 터닝 포인트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링크드인을 통해서 링크드인에 있는 리크루터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고 그때 저한테 설명을 하셨기에 링크드인은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 큰 회사지만은 아시아에서는 지금 막 시작 단계이고 초기 멤버를 지금 채용하고 있고 초기 멤버가 이제 아시아 익스펜션을 하기 위해서 초기 멤버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회사가 크지만은 굉장히 스타트업 분위기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링크드인과 인터뷰를 했었을 때는 한 10명 정도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들어갔을 때 한 10번째, 11번째 직원이었고 그리고 링크드인을 창업하신 리드 호프맨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게 스타트업이란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내려가는 동안 비행기를 만들어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고 결국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비행기를 만드는 게 좀 흥미로울 것 같아서 링크드인에 들어가서 3년이란 시간을 저는 보내고 나왔습니다. 제가 링크드인을 떠나게 된 계기는 제가 링크드인에서 글을 쓴 적도 한 번 있어서 그거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초반에 제가 링크드인에 조인을 했을 때는 제 목적은 비행기를 만드는 게 그래서 멀리 날아가는 게 저의 목적이었고 3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제가 퇴사를 할 당시에는 10명에서 시작한 회사가 한 250명 정도의 인원이 있었고 그리고 비행기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그닥 크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크드인에 들어온 목적을 저는 달성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링크드인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그 다음 회사로 갑니다. 그 다음 회사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생소하실 수도 있는 회사일 수도 있겠지만 스포티파이라는 회사는 음악 쪽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음악 스트리밍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 있는 멜론, 벅스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은 스웨덴 회사고요. 스톡홀름의 본사를 가지고 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스포티파이를 들어가게 된 계기도 조금 저한테는 운이 좋았다라고 하면 좋았었던 건데 저와 함께 링크드인에서 일했던 같은 동료가 저를 스포티파이에 리퍼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스포티파이와의 인연이 닿을 수가 있었습니다.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저랑 지금 생각해도 가장 잘 맞는 회사 중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엔터테인먼트 부분 쪽에서도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었고 그리고 저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음악과 테크놀로지를 한꺼번에 조합을 해놓은 회사 그리고 그중에 최고인 회사가 스포티파이이고 지금 현재도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랬기 때문에 스포티파이는 저한테 큰 즐거움과 많은 경험을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스포티파이가 제가 입사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프라이빗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가냐 마냐라는 썰도 많았었고 그리고 저는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월급쟁이로서 한 회사를 상장시키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목적이었고 그리고 그 경험치를 너무 쌓아보고 싶었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상장을 하게 되면은 스톡 옵션이라는 걸 갖기 때문에 큰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스포티파이에 조인을 해서 이 회사를 상장을 시키면은 저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테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저한테는 큰 보상을 제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았기에 스포티파이에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좀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스포티파이를 가기 위해서 연봉을 깎고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업사이드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업사이드는 주식이었고, 그리고 제가 조금 뒤에 인터뷰 그리고 연봉 내고를 할 때 어떠한 식으로 해야 되는지라는 조금 가이던스를 좀 드리기 위해서 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링크드인에서 스포티파이로 이직할 때 20%에서 25% 정도 연봉을 깎이고 갔지만은 저는 주식을 통해서 분명히 이거를 다 리커버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리고 연봉이 깎이고 가도 경험을 쌓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상장을 시켜야겠다는 그러한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스포티파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사는 지금 현재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텐센트에서 저는 지금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총괄을 하고 있고, 텐센트에서도 스포티파이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음악 쪽, 엔터테인먼트 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를 떠나서 텐센트로 오게 된 계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상장이라는 것을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중국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폐쇄적인 마켓이고, 저랑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 기업,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심지어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도 중국에 진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커리어를 쌓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시장을 모르면은 안 되겠다. 중국이라는 시장을 배워야겠다. 중국에 있는 택 기업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떠한 컬처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힘이 들었던 부분은 제가 중국어를 할 줄 모릅니다. 중국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국에 가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매번 그 노력이 결국 성사가 된 적이 없었지만은 결국 텐센트에서 음악 부분에서 저를 그래도 받아주셔서 다행히도 텐센트에 입사를 하게 돼서 중국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지금 현재도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한 회사에서 한 회사로 갈 때마다 굉장히 목적이 뚜렷했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테고 아마 싱가포르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한 가지가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한국인이고 한국말을 어눌하게 하지만은 한국어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관련된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일단 한국인인 상태로 들어가서 제가 한국 쪽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빨리 그거를 도움을 줘서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다른 시장을 제가 조금 더 관리를 하는 부분을 저는 포커스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저는 한국인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많고 한국인인 게 굉장히 자랑스럽지만은 보통 택 기업이라는 많은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은 약간 죽두밥도 아닌 시장입니다. 그 뜻은 한국의 이러한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러자니 무시하기는 좀 그렇고, 이에 약간 죽두밥도 아닌 시장이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처럼 인구가 많거나 인도네시아처럼 인구가 많거나 뭐 베트남처럼 포텐셜이 있거나 이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구하실 때 당연히 한국인인 부분, 한국어를 하는 부분을 내세워서 일을 하시고 입사를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입사를 하셔서는 어느 정도 빨리 증명을 하셔가지고 다른 마켓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회사 내에서도 익스포셔도 넓어지고 그리고 이직하는 데에서도 조금 더 폭이 넓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텐센트에 온 지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되었고, 지금 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지금 이직을 3주 앞두고 있습니다. 텐센트에서 3주 뒤면은 마지막이 될 테고, 저는 텐센트에 온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3주 뒤에 이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식으로 하나하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으면은 목표와 그 플랜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커리어에 대해서 플래닝을 할 때 저는 주식을 투자하는 부분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식 시장을 봤을 때는 단순히 그래프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현재 그 회사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미래를 보고 많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대표이사라든지 그 회사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그 회사가 가자고 하는 방향성이라든지 이러한 미래를 보고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커리어 플래닝을 할 때도 저는 이와 비슷한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커리어 플래닝 같은 경우는 저는 체스, 혹은 바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수를 두는 게 아니라 그 앞 몇 수를 바라보고 체스를 둬야 되고 바둑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 커리어 플래닝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텐센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은 저는 링크드인이 됐건 잡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다음에 가고 싶어 하는 회사, 그리고 제가 다음에 하고 싶어 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읽어봅니다. 보통 잡 디스크립션을 읽어보면은 보통 나와 있는 게 minimum requirement와 preferred requirement라는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저는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스킬과 그리고 그 잡을 얻기 위해서 제가 필요한 스킬들을 하나하나 종이에 적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자란 스킬들을 지금 현재 있는 회사에서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한 단계를 앞서 보고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라는 플래닝이 확실해야지만 지금 현재 있는 제 입장에서, 그리고 있는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다음 잡을 어플라이 했을 때 제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저는 커리어 플래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통 저는 꿈의 직장, 꿈의 차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꿈이라는 거는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것 같지, dream without action is hallucination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꿈을 꾼다, 꿈을 크게 가져라는 보통 그러한 문구를 저는 믿지 않는 스타일이고, 저는 최대한 제가 맞게끔 제가 하나하나 플래닝을 해가면서 제 커리어를 지금까지 체스판처럼 짜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없는 스킬, 있는 스킬들을 종이에 쓸 때는 본인한테 굉장히 솔직해져야 됩니다. 없는 거는 없는 거고 있는 거는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자기 자신한테 옵티미스틱하기보다는 본인 자신한테 조금 더 트랜스페런트하고 좀 더 리얼리스틱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내가 다음 회사, 다음 직장, 원하는 포지션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종이에 써놓고 그거를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스킬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회사에서도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받으면서 제가 없는 스킬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플래닝을 해보시면은 본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더 쉽게 알아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 회사의 구직과 이직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인터뷰 같은 경우는 저는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헤드헌터한테 연락이 와도 하고, 어떤 회사에서 리크루터 분들이 연락이 와도 무조건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건 없건
결국 인터뷰도 연습을 통해서 많이 늘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과연 제 마켓 밸류가 얼마인지, 그리고 제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고, 결국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인터뷰를 응하는데요. 그리고 저 또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팀원들을 채용할 때 인터뷰를 많이 하는 입장으로서 저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몇 가지를 좀 공유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고요. 저는 가장 큰 거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얼마만큼 이야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 흔히 말해서 저희는 썰을 푼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그 썰을 잘 풀 수 있는지가 그 인터뷰의 성공의 석세스의 좌지우지를 많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아우센틱한 스토리를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아우센틱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제 경험에 대해서 오는 이야기가 저는 가장 아우센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왔던 환경,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환경.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10살 때 남미로 이민을 갔습니다. 남미로 이민을 가서 남미에서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16살 때 저는 원래 꿈이 프로 골퍼가 되는 게 저는 꿈이었습니다. 원래 운동을 했던 사람이었고 저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프로 골퍼가 되기 위해서 16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그 이후로부터 그게 잘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한 거죠. 제가 가지고 있던 목표에 대해서.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배웠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저는 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은 결국 인생은 포지티브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여러 번의 실패를 겪어왔고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이러한 실패를 어떠한 식으로 오버컴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인터뷰에서 가장 조금 더 눈에 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배웠고 이 실패를 어떠한 식으로 오버컴 했는지에 대한 예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본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포인트는 There's no I in team이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외국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터뷰하는 도중에 뭐 내가 이거를 했다, 내가 이거를 하고 뭐 내가 이거를 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뜻은 팀이라는 단어에서는 I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인터뷰를 할 때는 우리 팀에서는 이것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뭐 내 팀에서 뭐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이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기업에 들어가면은 한 팀으로 운영이 되고 큰 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 본인만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들어와서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과 시너지를 내면서 어떠한 식으로 뭐를 이끌어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뭐 I가 아닌 we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have a good reason on joining, not leaving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인터뷰를 보면은 많은 뭐 리크루터 분들이나 아니면 뭐 하이어링 매니저가 가장 뻔히 묻는 게 그래서 지금 있는 회사에서 왜 나오고 싶어 하는데라는 질문을 항상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이런 질문을 해서 듣고 싶어 하는 답이 저는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나오고 싶은 이유는 결국 좋지 않은 이유밖에 없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윗 상사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팀원들이 짜증나서 월급이 너무 짜서 결국 포지티브하게 좋은 이야기를 할 게 많이 없는데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저는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은 제가 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떠나고 싶은지에 대해서보다는 지금 왜 인터뷰하고 있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한 식으로 인터뷰를 할 때는 본인이 컨버세이션을 많이 주도를 해야 됩니다. 리크루터들이나 하이어링 매니저에 질질 끌려다니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에 빠져서 본인이 하고 싶은 그리고 본인이 전달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결국 컨트롤을 잡고 본인이 리드를 하면서 본인이 그 본인 스토리 안에서 그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다 같이 좀 웃을 수 있게 넣은 부분인데 Remember your bullshit if you're going to bullshit 이라는 부분인데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누구든지 100% 다 솔직하게 말을 하지는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부분을 조금 더 부풀려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가끔은 어떠한 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했다고 할 때도 있고 혹은 이러한 스킬이 없는데 있다고 할 때도 있고 그거는 아무래도 사람 네이처인 것 같습니다. 뭐 100% 다 솔직할 수는 없겠지만은 가끔 조금 더 부풀려서 얘기할 때가 많은데 결국 저희가 흔히 말하는 구라를 칠 거면은 그 구라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미국 회사는 여러 번의 인터뷰,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6번, 7번, 8번 혹은 10번 이상 인터뷰를 볼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치면 그 부분이 탄로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거짓말을 칠 거면은 그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굉장히 컨시스턴트하게 말씀을 많이 하셔야지만은 인터뷰를 통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연봉 협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친한 동생들하고 뭐 친구들 그리고 형들하고도 항상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연습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연봉 협상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은 어떠한 식으로 연봉을 측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봉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 특히 돈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고 많이 불편해합니다. 근데 이거는 전혀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제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타당한 보상을 받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연봉 협상을 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편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연봉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리고 연봉은 어떻게 측정이 되냐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한국은 이러한 시스템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사원이면은 보통 사원 연봉이 있고 뭐 대리면은 다 동일한 연봉을 가지고 있지만은 외국 글로벌 기업들은 같은 포지션이라고 해도 연봉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저희가 흔히 아는 손흥민 선수를 좀 빗대어 말씀을 드리면은 손흥민 선수와 같은 공격수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손흥민과 같은 포지션에서 뛴다고 해서 그 모든 선수들이 동일한 연봉을 받지 않듯이 외국계 기업들도 같은 포지션이지만 다 다른 연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기업에서는 연봉 협상을 하고 연봉에 대해서 사인을 할 때 절대 너의 연봉에 대해서 남들과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항상 HR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과연 연봉은 어떠한 식으로 측정이 되어 있냐 하면은 어떠한 한 포지션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밴드가 있습니다. 왼쪽 밴드부터 오른쪽 밴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밴드가 제일 낮은 밴드는 예를 들어서 10,000불이고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거는 뭐 15,000불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1,000,000원에서 1,5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떠한 사람은 1,000,000원대, 로우 1,000,000원대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좀 더 하이 티어의 그 밴드 중에서 좀 더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포지션이라고 해도. 그래서 과연 이 밴드에서 어떠한 식으로 제일 높은 티어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그 부분은 무작정 질러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받고 싶은 연봉이 뭐 10억이라고 치면은 10억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서 그냥 간단히 웃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은 결국 어느 정도 그 인사팀 그리고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떠봐야 됩니다.
그렇게 떠보다 보면은 그쪽에서 내고를 할 때, 아, 이거는 조금 높으니까 한 이 정도는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높은 쪽, 밴드에서 높은 쪽인지 좀 낮은 쪽인지 저는 솔직하게 물어보는 편입니다. 만약에 낮은 쪽이라고 하면은 이게 최선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결국 프로모션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얼마만큼 빨리 이 회사에서 클 수 있어서 밴드에서 올라가서 또 다음 밴드로 갈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는 거고, 높은 밴드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가장 좋은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로우 밴드로 네고시에이션이 됐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밴드에서 낮은 쪽이 가도 저는 외국계 기업들에서 가장 좋은 점은 결국 주식입니다. 제가 일했던 기업들은 모두 다 주식을 저한테 줬고, 여기서 조금 밴드 밑에 쪽, 이거밖에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주식으로 저는 많이 내고를 하는 편인데요. 주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이 갭을. 그래서 저는 주식을 통해서 많이 내고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연봉을 좀 적어도 저는 주식을 좀 많이 달라고 하는 편이라서 그거는 개개인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뭐 달달이 받는 연봉이 높은지 혹은 몇 년 뒤에 주식의 값어치를 생각하시게 되면은 뭐 그게 더 클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에 맡기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주식을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은, 저는 지금 제가 이직을 했던 시기를 보면은 보통 3년에서 4년입니다. 2, 3, 4 이렇게 나눠지는데, 2년에서 3년입니다, 저는. 그래서 보통 저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2년, 4년, 6년, 혹은 3년, 6년, 9년,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통해서 이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주식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텐센트라는 회사에서 2018년도에 조인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주식을 받습니다. 그럼 그 주식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보통 3년에서 4년 동안 나눠서 줍니다. 그래서 저는 꼭 1년을 남기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많이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 이직을 하는 이유는 결국 연봉 협상을 들어갔을 때는 결국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10%에서 20% 인상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제가 남아있는 주식을 가지고 저는 보통 내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 아직 뭐 1년치 주식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너네가 다 커버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러한 주식을 통해서 좀 연봉 부풀리기라고 하죠. 연봉을 좀 부풀리는 편이고, 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외국계 기업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연봉에 대해서는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페이슬립을 물어보는 데가 굉장히 많고, 저는 연봉에 대해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고, 솔직히 제가 현재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기업에서는. 제가 뭐 10억에 대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너네 회사로 지금 이직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10억을 두고 가야 되니까 너네가 이걸 어떠한 식으로 맞춰주고 너네 회사 주식을 더 줘라 라고 하면은, 보통 주식을 주는 거에는 조금 더 플렉시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는 이러한 246 아니면 369 회사 베스팅에 따라서, 회사가 뭐 4년 동안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혹은 3년 동안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건 계약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사이클을 통해서 조금 더 연봉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시작한 부분은 선택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도 결국 선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업과 인터뷰를 하고 이직과 구직을 할 때 일방통행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서 나를 뽑아줘야지, 그리고 기업에서 나를 뽑아주는 거야 라고 많은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이거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구직과 이직은 저는 쌍방이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회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저를 선택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계 기업들은 나는 뭐 너를 채용할게, 그러니 우리는 너에게 선택을 해줬으니 너는 무조건 와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런 마인셋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만큼의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네가 나를 선택해 주는 것도 있지만 나도 여러 가지의 회사들 중에서 너네를 선택해서 같이 한 배를 타고 같이 가보겠다라는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한 뉘앙스로 지속적으로 인터뷰를 하셔야지만은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인터뷰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는 경쟁 우위를 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스포티파이, 아마존, 우버 이런 회사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컴피티티브 어드밴티지는 결국 인재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도 이러한 회사들, 이러한 회사들이 아니라도 다양한 기업들과 인터뷰를 할 때 조금 더 자신 있게 이 회사의 자산이라고 증명을 하실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동력입니다. 어떤 식으로 저는 뭐를 통해서 모티베이션을 받는지 뭐든지 사람이 원동력이 있어야지만 끊임없이 본인이 발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데 저는 그 원동력이 결국은 가족과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저는 지금 10년 동안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가 저를 많이 챙겨줬고 그리고 저와 친한 친구들 그리고 지금 이 콜에도 아마 들어와 있을 텐데 몇 명의 저와 친한 동생들 그래서 그런 동생들로 통해서 많이 배우고 이러한 가족과 친구들과 그리고 동생들을 통해서 많은 원동력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oney Never Leaves Family라는 이야기를 저는 친구들과 많이 하는데 이 텀은 마피아들이 많이 쓰는 텀입니다. 여기서 family라는 거는 결국 마피아고 결국 그 마피아들은 돈이 절대 우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들끼리 다 해먹겠다라는 뜻인데요. 그 뜻을 저는 좋게 표현을 하면은 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 그리고 친한 동료들과 항상 좋은 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 많은 정보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서로 좋은 회사에 소개도 해주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 많이 소개도 해주고 이러한 식으로 돌고 도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코어 그룹이 있으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 구직과 이직 그리고 인터뷰라든지 많은 내용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 관계, 인간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사람들 만나는 거에 대해서 꺼려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시고 또 많이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끝이 났고요.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질문이 있으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최대한 많은 질문을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